One, two, three, come on. 안녕하세요, 거담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고랑에 이렇게 물을 대고 있는데요. 왜 지금 이 고랑에 물을 대주고 있는지, 고추나무가 있는 두둑이 아닌 고랑에 물을 대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추밭에 고랑에 물을 대주는 이유에 대해서 자, 가보실까요? 고추를 이제 아주 심기 정식을 한 지가 지금 13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처음에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렸겠지만은 처음에는 정말 심란했던 고추나무들이 지금 현재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밑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우거지기 시작하면서 자리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순들이 나기 시작하는 것은 모든 작물들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심어놓고 나서 옆에서 새 격가지나 얘는 새순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뿌리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보지 않아도 얼추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뿌리들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종 남은 거 여기 지금 2번 밭 쪽하고 저쪽에 바로 넘어가기가 있는데요. 지금 모종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어요.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육묘장에서 많이 줬는데 현재 지금 떼온 건 없습니다. 처음에 여기 포토 상태에서 잘못 들어온 모종을 심어놓은 거,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게 한 10개 정도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어린 고추 나무들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보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떼어준 것은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랑에 점적이 하나씩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제 저희들은 이게 보통 점적 테이프라고 정확한 명칭은 하는데 점적 호수라고 합니다. 근데 점적 이 테이프를 고랑에 하나씩 내려놓아 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고랑에 이제 물을 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고추 같은 경우는 뿌리가 청근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청근성이라는 무엇이냐면은 옆으로 뻗거나 위로 오르거나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둑 위에서 두둑 위에서만 물을 대주면은 고추 이 뿌리들이 실질적인 어떤 양분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지 않고 안정화된 환경 속에서만 양분을 먹기 위해서 뿌리를 계속 밑으로 내리지 않고 옆이나 위로만 뻗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물론 이제 잡초들이 발생했을 때 물론 잡초를 다 제거해 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떤 그 양분의 경합도 이루어지고, 또 잡초 뿌리 쪽에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충들의 알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부화하고 나면은 또 고추나무에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뿌리가 상부 쪽에만 이렇게 존재하다 보면은 이제 외부에 있는 균들의 어떤 전염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지죠. 균이나 바이러스 등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와 같이 이렇게 시설 하우스 재배 같은 경우는 겨울을 놔야 되는데, 뿌리가 또 이렇게 상부층에서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은 겨울을 날 때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또 이럴 때는 이 지온 자체도 같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 뿌리들의 어떤 활성 자체가 안 돼 가지고 냉해 피해가 그렇지 않았던 것보다 상당히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랑에 물을 대줌으로써 이제 미습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습을 맞춰준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처음에 정식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이제 탁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통 뿌리 활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뿌리 활착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랑에다 물을 이렇게 한번 대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들이 물을 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11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뭐 많이 되는 농가들은 5번도 되고 그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번에서 3번 정도만 미습을 맞춰주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죠. 그리고 또 시간 동안 2시간 내지는 뭐 4시간 대주는 데도 있고요, 또 6시간 대주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래 땅이냐 아니면 진흙 땅이냐, 이런 차이겠죠. 점성이 강한 땅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내주면 물이 계속 고여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안 대주니만 못하게 되고요. 또 사실토 같이 모래가 많이 섞여가지고
물의 배수 상태가 좋은 어떤 그런 땅 같은 경우는 물이 금방금방 빠져버리기 때문에 밑에 어떤 습을 대줘도 사실은 물 자체가 밑에 습을 대줘도 이런 고추나무들이 뿌리를 이렇게 흡수하기 위한 뿌리 활동 자체가 있어서는 크게 그렇게 도움을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흙의 구조를 떼알 구조라고 그럽니다. 이 이유는 이 땅에 유기질원인 잔산은 매년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2, 3년에 한 번씩 초생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톱밥이나 왕개 같은 것들을 넣어줌으로써 이 토양 자체에 유기질이 항상 유지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어떤 정식, 그러니까 작물들을 심기 전에 많은 양을 뭐 500리터, 500리터를 해가지고 한 번에 2번에서 3번 정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작물을 심어서 유지 관리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토양 자체가 굉장히 미생물이 풍부한 어떤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자기들 집도 만들겠지만은 또 그런 부분들을 활동을 하면서 이 떼알 구조가 형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떼알 구조가 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어떤 스폰지와 같은 역할을 해서 물이 많을 때는 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물이 없을 때는 또 물을 배출해주는 역할도 해주는, 어떤 수분을 조절해주는 어떤 이런 작용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떼알 구조와 형식이 되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공간이 많이 생겨요. 이걸 공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이사이에 생기는 이 공간들 때문에 어떤 뿌리에서 또 숨쉬기가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의 내림이 빠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은, 심고 나서 굉장히 심란한 상태에서 심었지만 그래도 바로 한 3일, 5일 심고 나서 바로 하루 이틀이 지나니까 바로 새뿌리가 이제 발생되기 시작을 하면서 한 5일 정도 되니까 이제 뿌리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이제 시작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죠. 항상 그러다 보니까 뿌리 활착이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쉽게 말해서 안 좋은 상태인 모종이 와도 금방 자리를 잡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도 잘 키우겠지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모종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실은 좀 불안한 좀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방식대로 꼭 고추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물들도 보면 대부분이 텃밭이라든지 또 오븐밭에서 테스트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작물들도 보면은 대부분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아서 이제는 뭐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표준을 완전히 정립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앞에서 조금씩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영상으로도 공유도 하고 했지만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게 이 기본적으로 이 토양을 관리해주는, 그러니까 제가 작물이 죽지 않는 땅을 만드는 그 방법에서 그게 아주 기본이면서 쉬우면서도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철저하게 지켜준다면은 분명히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내 토양에 내가 농사를 짓는 이 땅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이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고랑에 물을 대줌으로써 이제 밑에 수분이 충분해지면 위쪽에는 이제 물을 안 대주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물 안 준 지가 5일이 지났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무더운 날 얘들이 물을 찾아서 이제 밑으로 막 내립니다. 뿌리를 밑으로 막 내려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뿌리의 깊이가 이제 깊어지는 거죠. 고추당 뿌리 같은 경우는 싱크성의 어떤 성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물이 밑에 쪽에 존재한다면 또 그 물을 찾아서 밑으로 갑니다. 그러한 양이온화된 음이온화된 이런 양분들이 액비 상태로 돼 가지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먹기 위해서 뿌리를 밑으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뿌리의 밑으로 가는 뿌리와 또 위쪽에 존재하는 뿌리들이 이렇게 서로 균형을 잡으면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꾸준히 좋은 어떤 상태로 해서 평상시에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가면서 가다가 추운 겨울을 넘으면서는 또 위쪽에 있는 뿌리들은 싹 없어지면서 밑에 쪽에 밑어지고 있는 그 밑으로 뻗었던 뿌리에서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뿌리들이 나오고 하면서 또 거기서도 어느 정도 지온의 온도만 맞춰주면 또 양분 활동도 하고, 또 상부 쪽에 보일러나 또 보온 등을 통해 가지고 상부 온도만 또 같이 맞춰줘도 이런 양분 활동 겨울에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위에 풀을 키워가지고 덮어서 가는 이유가 여기에도 하나의 이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랑에 물을 대줌으로써 인해 가지고 이렇게 더운 무더위 같은 때는 어느 정도 또 하우스 내에 또 온도를 또 잡아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고랑에 물을 대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제 물을 대는 시간은 조금씩은 차이가 난다는 건 따로 알고들 계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고랑 쪽에 물을 대줌으로써 미습을 맞춰주면은 이 고랑까지도 뿌리가 뻗고 또 그 아래까지도 뻗으면서 넓고 깊게 뻗기 때문에 양분 활동의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추들의 수명이 굉장히 오래가고 또 외부 환경에 잘 버티면서 그리고 이제 그 고추 수확량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즉 다수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현미 잡곡밥으로 또 직접 배양시킨 미생물도 600리터를 만들었는데요. 현재 지금 6동을 동시에 고랑에 이 점적 테이프를 통해 가지고 물을 대주면서 같이 싹 밀어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00리터씩, 한 동에 200리터씩 그 미생물 온액이 같이 이 물하고 유입돼서 들어갔죠. 그러면 상부 쪽에도 미생물을 관주를 해주고 또 밑에 고랑으로도 대주고 또 간간히 옆면 시비도 한 번씩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균과 관련된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균과 관련된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제 1년 농사를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고랑에 물을 대주는 이유, 미습을 맞춰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